요가 입문부터 자격증을 따기까지. 저는 22살 때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입사하고 출근 첫날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퇴사해야겠다. 사무직이 저랑 너무나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1년 계약이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직업을 무조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퇴사를 하고 뭘 해야 할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요가 강사였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건 저는 몸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거, 무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22살 이전에는 춤을 배워본 적이 없고 운동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나이에 취미로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지만 직업으로 시작하기에는 운동이나 몸 쓰는 거는 많이 늦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용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나중에 취미로라도 하자 생각을 하고 접었고, 그래도 몸 쓰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노력 없이 늘 유연했거든요. 물론 막 무용하시는 분들처럼 막 엄청나게 유연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딱히 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지 않았는데 다리 찢기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전공이나 이런 게 딱히 없어서 취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가 강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 우선은 일반 회원으로 그 복지관 요가에 등록을 했어요. 원래 요가원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등록하면 좋긴 한데 제가 시골에 살아서 요가를 딱히 배울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한 달 정도 일반 회원으로 다니면서 자격증을 어디서 따야 할지 협회를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저는 근데 주변 지인이나 뭐 이런 운동이나 뭐 무용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로지 다 알아서 했었어야 됐어요. 열심히 검색을 하는데 아니 자격증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기본 자격증만 해도 보통은 한 3개월에서 짧게는 한 달 과정인데 300에서 500은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비싼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상담을 했죠. 저는 취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담 가서 자격증 과정이 끝나고 취업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협회 쪽에서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등록을 했죠. 요가 강사를 앞두신 분들 알아봐야 됐던 게 저는 몰랐는데 자격증 과정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취업 연계를 해주는지는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프로그램은 부실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그냥 돈 주면 자격증 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자격증을 땄더라도 내가 강사를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강사님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취업 연계는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준 데가 되게 많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근데 난 굳이 취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격증만 갖고 싶다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보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요가 입문을 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지도자 과정을 등록을 했죠. 일단 굉장히 패기로웠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몰라서 그렇게 패기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유연성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유연성 조금, 근력 조금 이렇게 밸런스 있게 타고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타고나지 않았던가. 저는 유연성 100% 몰빵이라서 근력이 정말 하나도 없는 종이인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툭 치면 픽 쓰러지고 그 정도로 되게 호리호리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물렁물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도자 과정을 등록한 첫날에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나 힘이 너무 없구나. 와, 어떡하냐. 그렇지만 그거는 노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주 5일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복지관 요가 등록한 걸 주 3회 정도 다니고
요가 하러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하고, 제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유연했던 거지 강사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뻣뻣한 편이긴 했어가지고 스트레칭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근력 운동도 해주고 방에서 혼자 그렇게 틈틈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어가지고 제가 등록한 과정은 3개월 과정이었는데 3개월 과정이 끝나고도 저는 퇴사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는 시간 때문에 강사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여기 막 요가 센터나 이런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서울로 가야 했어요. 협회도 서울에 있었고 왕복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주중에는 복지관을 다니면서 요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운동 따로 하고 필기 공부 따로 하고 주말에는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죠. 가격이 그나마 제가 다녔던 협회가 저렴했기도 했고, 그렇다고 막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협회에 비해서 저렴했던 거지. 위치상으로도 제가 주말에 그냥 잠깐 갔다 왔었어야 돼가지고 막 그 터미널에서 너무 먼 곳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괜찮아서 같은 협회에서 첫 번째 그냥 기본 자격증을 따고, 또 요가가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퇴사할 때까지 제가 자격증을 정말 미친 듯이 땄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꺼번에 막 여러 자격증을 본 적도 있었고,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100% 누군가는 내 눈을 컴플레인을 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도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개 조금 안 되게 땄던 것 같아요. 그거 한 7개인가?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정도 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격증 과정을 하면서 막 과제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희 협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을 딱 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지식인에. 지식인 질문마다 그 협회 강사님들이 답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일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등록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과제였더라고요. 지식인의 답변 달기. 제가 어느 협회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검색해서 나오는 그 협회는 과제이고, 그리고 아직 선생님이 되기 전에 강사님들이세요. 아마 검색이 좀 많이 되게 하게끔 해서 그런 과제를 내두셨던 게 아닌가라는 제 피셜입니다. 제가 거기에 낚였었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같은 협회에서 자격증을 우르르 수두룩하게 땄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비추드려요. 왜냐면 그 협회만의 스타일이 있기도 하고, 또 요가나 이런 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협회나 아니면은 워크숍 같은 거를 좀 많이 다니시면서 배우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훨씬 얻는 게 많아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협회에서는 대강을 2회 정도 제공을 했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근데 이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이력서에 쓰라고 대강을 2회 정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대강 2회 하고 그러고는 분명히 상담할 때 취업 연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자격증 다 따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말을 되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해주는구나 싶었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근데 그때도 제가 자격증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 땄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봐버렸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기수 선생님들 이름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쫙 적혀있는 종이였거든요. 그게 떡하니 맨 윗장에 딱 있어가지고 딱 보여가지고 봤는데 옆에 알파벳이 적혀 있었어요. 막 A, B, C, D 뭐 이런 게 아마 실력을 그렇게 점수를 매긴 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긴 하는데, 되게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수업에서 지도하는 연습할 때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S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분 다음으로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A, 그리고 나머지는 다 B라고 적혀 있었고, 그 S 선생님이랑 A 선생님 말고는 다 그냥 고만고만했거든요, 실력이. 저도 한 B 정도 랭크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한 분 C라고 적혀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결석이 너무 잦아서 C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력은 B 선생님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진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는 B인데 저 이름에만 D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제가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저한테 막 대놓고 막 시각장애인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시는 선생님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은따라고 해서 막 제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은근히 나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놓고 뭐라 그러면 나도 맞서서 뭐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걸 저는 계속 부정했거든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왜 왕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종이에 D라고 적힌 걸 보고 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치는 시간을 카운터에 물어봤는데 그 카운터 직원분이 잘못 알려주셨어요. 전달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또 옆에 바로 옆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시험장에 카페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야지 하고 카페에 갔죠. 그리고 저도 우르르 가니까 저도 따라가가지고 카페에 좀 있다가 시험을 치러 왔는데 시험이 끝났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그 직원분이랑 이제 거의 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랑 전달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반 기수 전체적으로 시험을 못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떨어진 건 아니고 모든 시험이 끝나고 영상 촬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그 뒤에 또 자격증 과정이 아직 남아가지고 계속 협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기수 선생님들한테 그 지도자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시간 체크 잘 하시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는 저희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죠. 저희가 시간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 분명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4명이 가서 물어봤다. 직원분한테 몇 시에 시험이 시작이냐. 그쪽에서 전달을 잘못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첫 마디 딱 이렇게 운을 떼는데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격증은 결국에 따냈고 대강 2회까지 다 마치고 저는 이제 강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퇴사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가 강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자격증을 딸 협회를 찾아보실 때 첫 번째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오픈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돈만 주면은 자격증이 나오는 데는 아닌지 뭐 꼼꼼하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취업하실 경우에는 취업 연계를 해주시는지도 알아보시고 꼭 등록을 해주세요. 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 협회는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못 써주세요. 그리고 그런 데일수록 관리가 좀 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수 정예로 인원수 제한을 해가지고 뽑는 곳을 찾아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회만이 협회겠지만요. 그리고 신체 능력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완전 패기롭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노력으로 저는 극복을 한 거지. 와, 진짜 다시 돌아간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렇고 다음에는 면접이나 뭐 어떻게 뭐 이력서를 넣는지 이런 거를 좀 그런 과정들이랑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안 좋은 거에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좀 좋은 것만 말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겪은 스모드를. 초보 강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것 같아요.